전쟁을 하는데 김어준이는 폭격기 몰고 와가지고 막 폭격하고 가버리면은 토토가 되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 친명 채널들은 게릴라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보면 우리가 밀릴 수밖에 없어요. 당연하지. 전력이 압도적으로 열세인데 어떻게 이깁니까? 막 저기는 B2 막 이런 뭐 그런 거 떠가지고 막 그냥 폭탄을 그냥 융단 폭격을 하고 있는데 하루에 막 20만 명, 30만 명씩 막 때려 붙잖아. 근데 저야 뭐 밤 되면 나오는 거예요. 이제 제가 땅굴에 이제 가평에서 땅굴에 이렇게 숨어 있다가 밤 되면 이제 쓱 나와가지고 3천 명, 4천 명, 5천 명 데리고 하고 수류탄 던지고 도망가는 거야 우리는. 계속 이걸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길게 보니까 어떻습니까? 길게 보면 이기잖아요 우리가. 왜냐면 정당성이 있으니까. 이대로 가면 김민석이 무조건 이기는 구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청래가 마음이 급하다라는 거예요. 정청래가 정치 생명을 걸었어요. 정치 생명을 건 도박을 하고 있다. 이게 뭐 정청래가 보궐선거도 이기고 최고위원 보궐선거도 이기고 최고위원회가 이제 청래파가 다수가 되고 이러면서 또 뭐 1인 1표제 바로 밀어붙이고 바로 이어서 이제 합당 밀고 나가고 이러는 게 정청래가 마치 주도권을 잡았기 때문에 이런 일을 벌리는 것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표면적으로는 그렇죠. 표면적으로는 어쨌건 최고위 다수파가 됐기 때문에 정청래가 마음껏 뭐 밀어붙일 수 있는 그러한 이제 당 지도부 구성이 돼 있는 건 맞아요. 그리고 당원들의 이제 상당수가 탈레반인 것도 맞습니다. 그냥 김어준의 뉴스공장, 최욱의 매불쇼 뭐 이런 거 보고 정치를 배우시는 분, 그게 세상의 전부 다인 줄 아시는 분들이 사실 민주당 당원들 중에 상당수예요. 민주당 당원이 지금 120만 명이 좀 안 돼요. 이번에 이제 그 1인 1표 여론조사 과정에서도 확인이 됐는데 120만 명 정도가 민주당 당원인데 이번에 보면은 뭐 투표율이 31%니까요. 그러니까 120만 명 당원 중에서도 31%니까 뭐 한 40만 명 되는 건가요? 40만 명 정도가 투표에 참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 활동을 활발히 하는, 적어도 당에서 뭐 중요한 의사결정이 있을 때 이렇게 참여를 하는 당원들이 한 80만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민주당 활동에 의사결정을 하는 당원들은 한 80만 명이다. 최대치가 80만 명 정도인데 그 중에 이제 과반이면은 어떤 의제건 간에 결정이 되는 거잖아요. 과반을 얻으면은. 그러면은 40만 표예요. 40만 명이야. 120만 당원 중에 40만 명을 내가 확보를 하고 있으면 웬만한 중요한 의사결정은 당대표 뜻대로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 40만 명이 가만히 보면은 뉴스공장이나 매불쇼 같은 사실 뭐 두 개죠. 나머지 채널들은 뭐 미안한 얘기지만은 뭐 거의 김어준 하청 채널 수준이잖아요. 그래서 민주당의 당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러한 규모를 가지고 있는 채널은 제가 볼 때는 세 개예요. 뉴스공장, 매불쇼, 그 다음에 남천동? 남천동은 이제 또 방송의 성향이 좀 달라서 민주당 내부 정치와 관련된 내용은 뭐 방송에서 크게 하진 않더라고요. 이동형만 해도 동접이 한 10,000명? 10,000명 정도 되잖아요. 그래서 조회수로 따지면 한 10만에서 뭐 많으면 한 20만 정도가 되기 때문에 뭐 본인이 대단한 영향력이 있는 것처럼 뭐 거들먹거리긴 하는데 실질적으로 따지고 보면은 전하 이동형이나 영향력 없기는 마찬가지예요. 영향력이 없는 건 마찬가지야. 근데 이제 김어준 같은 경우에는 동접이 뭐 20만에서 30만, 많을 때는 한 40만까지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40만 명 당원을 움직일 수 있으면 민주당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 근데 김어준 동접이 뭐 20만에서 40만 사이를 왔다 갔다 하니까요. 김어준은 민주당 정치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매불쇼도 마찬가지죠. 매불쇼도 한 20만, 평균적으로 보면 한 20만 정도 동접이 나오고 그래서 민주당의 주도권을 잡을 수 있는 그런 영향력을 가질 수 있는 채널은 현실적으로 볼 땐 두 개밖에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냥 나머지는 그 밑에서 하청하면서 그냥 돈벌이 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냥 벌어먹고 사는 거지. 민주당 당내 정치에 영향을 주는 데는 한계가 있는 거죠. 뭐 동접만 10,000명, 20,000명 가지고는 민주당은 실질적으로 움직일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이제 그 뉴스공장과 매불쇼를 통해서 정치를 배우시는 분들, 민주당에 대한 정보를 얻으시는 분들은 당연히 김어준의 어떤 정치적 입장, 최욱의 정치적 입장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렇게 영향을 받는 민주당원들이 40만 명이 넘지. 이게 현실인 거예요. 최한욱 TV도 한 40만 명 되면은 어느 정도 균형이 맞겠지만은 제가 뭐 잘해야 좀 동접 한 4, 5천 나오는 거고 조회수를 따지면 한 3만, 4만? 이게 최대치예요. 그러니까 뭐 김어준하고 따져보면은 뭐 10배가 아니라 뭐 그 이상 지금 차이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당원들이 당원 투표를 해보면은 현명한 판단하기 어려워요. 정보가 너무 협소한 거야. 김어준이라는 이 스피커의 독점력이 강하기 때문에 이게 한계가 좀 분명한 게 있습니다 지금.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은 민주당이 다 김어준 마음대로 돌아가느냐, 우리 민주당 당원들이 뉴스공장만 보고 어떤 정치적인 판단을 하느냐, 그건 또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까지 보면 그렇잖아요. 김어준이 하는 방향으로 다 가는 것 같지만은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좀 걸리는 거예요. 김어준은 예컨대 뭐 원자폭탄 한 방 쏘면은 전쟁을 하는데 김어준이는
뭐 원자폭탄까지는 아니어도 예, 공군 비행기 쭉 몰고 와가지고 폭격기 몰고 와가지고 막 폭격하고 가버리면은 초토화 되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 친명 채널들은 게릴라전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마치 이제 뭐 저는 뭐 이 비유가 맞는지 모르겠는데 베트남하고 미국하고 전쟁하는 베트남 전쟁과 비슷한 거죠. 뭐 물량으로 보면 미국이 압도적 위에 있잖아. 그래서 뭐 표면상 보면 막 미국이 이기는 것 같죠. 그럼 이제 베트남은 어떻게 전쟁을 해야 되냐면은 1대1로 붙어가지고는 뭐 이길 방법이 없지.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땅굴 파고 들어갔잖아요. 그죠? 땅굴 파고 들어가가지고 낮에는 땅굴에 숨어 있다가 밤 되면 뛰어나와가지고 두들겨 패고 도망가고 한 명 죽이고 도망가고 2명 죽이고 도망가고 폭탄 던지고 도망가고 이렇게 이제 장기전을 해가지고 소모전을 해서 승리를 하는 거잖아.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그래서 단기적으로 보면 우리가 밀릴 수밖에 없어요. 당연하지. 전력이 압도적으로 열세인데 어떻게 이깁니까? 막 저기는 막 전략 폭격기가 떠가지고 막 B2 막 이런 거 뭐 그런 거 떠가지고 막 그냥 폭탄을 그냥 융단 폭격을 하고 있는데 하루에 막 20만 명, 30만 명씩 막 때려 붙잖아. 근데 저야 뭐 밤 되면 나오는 거예요. 이제 제가 땅굴에 이제 가평에서 땅굴에 이렇게 숨어 있다가 밤 되면 이제 쓱 나와가지고 3천 명, 4천 명, 5천 명 데리고 하고 수류탄 던지고 도망가는 거야 우리는. 계속 이걸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길게 보니까 어떻습니까? 길게 보면 이기잖아요 우리가. 왜냐면 정당성이 있으니까 옳은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이게 지금 이제 겉으로 보기엔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다 보니까 뭐 얘기가 길어지긴 했지만은 정청래 마음대로 다 되는 것 같아. 막 김어준 마음대로 다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막 답답하신 분들 많을 거야.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지난 이제 한 5개월, 6개월 동안 가만히 보면은 이 게릴라들이 유격대들이 계속해서 그냥 저는 뭐 모기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냥 아주 귀찮게 하는 거예요. 계속 정청래를 찔끔찔끔 막 괴롭히고 있는 거야. 그래 점점 이제 무너지는 거예요. 쟤네들이 뭐 막강한 것 같지만은 피로도가 점점 쌓여가거든. 이게 찔끔찔끔 하는 것 같아도 어쨌건 사람 죽는 건 똑같아요. 한꺼번에 우르르 죽나? 하루에 한 명씩 죽여가지고 5개월 동안 괴롭히나?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5개월 동안 찔끔 무너뜨려가지고 제가 뭐 수치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지난 8월에 당대표 선거할 때 6대4였잖아요. 김어준만 한 게 아니잖아요 그때. 정청래 밀어준 게 막 김어준 그 누굽니까 최욱 뭐 이동영 뭐 박시영 뭐 개장수 소장수 말장수 뭐 모든 장수들이 다 기어나와가지고 그래갖고 그 한 달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싸우면은 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쟤네들이 화력이 월등하게 우세하잖아. 아무리 우리가 떠들어봐야 보는 사람만 보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장기전으로 가니까. 그러니까 지난 당대표 선거 때는 한 달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싸운 거잖아. 그러니까 뭐 전력이 절대적인 열세에 있는 친명들이 밀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장기전으로 가면서 야금야금 무너뜨려 온 거예요 지금. 야금야금 무너뜨려서 당대표 선거 때는 6대4 6대4도 아니에요. 62대 38인가 그랬어. 62대 38이었는데 이번 그 최고위원 선거 때는 친명 후보들이 당원 투표에서 46%까지 올라왔어요. 46%까지. 그러니까 6개월 동안 한 10% 가까이 줄인 거예요 우리가. 10% 가까이 줄여놓은 거야. 정청래가 당대표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아주 일방적으로 유리한 구도임에도 불구하고 10%를 줄였어. 그래서 이제는 당원 투표에서도 8% 격차예요. 충분히 무너져요. 그러니까 지금 정청래가 마음이 급하다라는 거예요. 제가 볼 때 마음이 급한 거예요 지금. 이대로 가면 올해 8월이 되면 김민석이 무조건 이기는 구도입니다. 야금야금 무너뜨려가지고 지금 8% 차이까지 좁혀놨잖아요. 근데 이 8% 차이는 뒤집히지 않아도 대의원만 유지가 되잖아요. 대의원만 유지가 돼도 뒤집혀요. 왜? 대의원에서는 우리가 유리하잖아. 현재 8% 차이가 나는데 대의원 제도가 그대로 유지가 된다? 그럼 이미 뒤집힌 거예요. 그러니까 이대로 가면은 정청래는 무조건 연임이 불가능한 상황이야. 그러니까 무리수가 나오는 거예요. 이거 김민석이 사실상 차기 당대표가 돼 있는 상황인데 이걸 뒤집어야 본인이 당권도 가져오고 대권도 가져올 거 아닙니까?